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가게 분류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조금 길 것 같아요. 네, 좀 진도를 많이 나가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볼게요. 제가 이렇게 각을 그려봤는데요. 이 각은요, 1.5에서 2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전에 반직선 배웠죠? 그쵸?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때 우리 각각의 명칭들을 조금 알아야 둬야 돼요. 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각의 제일 뾰족한 부분, 여기를 우리 각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각의 꼭지점. 네, 그리고 우리 두 반직선 있죠? 여기 부분을요, 우리 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때 각의 크기, 요만큼이요, 우리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러면요, 우리 이때 요 각을요, 어떻게 나타내는지, 각 A 부분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요, 나타내고 싶은 요 각을요, 가운데에 쓰시면 됩니다. 일단 각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타내고 싶은 각이 O에 있으니까 각 AOD라고 쓰시던가, 아니면은 우리 각 BOA라고 두시면 돼요. BOA. 네, 요런 식으로요,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각이 가운데로 가게끔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 각 AOB랑 각 BOA는요, 우리 서로 똑같은 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쵸? 같은 각이죠. 그쵸?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각의 위치를 가운데로 나타내서 쓴다. 요게 중요합니다. 네, 가운데로 가게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요, 바로 이제 각의 분류로 나가볼게요. 각의 분류도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이렇게 제가 그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평각은요, 일단 각의 크기가요, 180도입니다. 180도고요. 이렇게 그냥 평평해요. 이때 우리 각의 크기,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180도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180도면요, 각의 크기가 180도면 평각이다 라고 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쵸? 180도는 평각, 그냥 평평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180도다. 자, 직각 볼게요. 직각 중요하죠. 직각은요, 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 90도예요. 90도면 직각이라고 하고요. 우리 직각 표시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돼요. 자,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요, 90도라고 했을 때 직각 표시는요, 요렇게 씁니다. 우리 약간 네모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직각 표시를 요렇게 하고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만약에 얘가 이제 각의 크기가 90도다 라고 했을 때 얘도 직각 표시를 요렇게 약간 네모 만들듯이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뭐 요렇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얘가 90도다 라고 하면은 직각 표시를 요렇게 네모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90도가 되면, 각의 크기가 90도면 직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직각하면 90도겠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예각. 예각은요, 우리 뭐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대충 X라고 두면요, 예각의 크기는요, 우리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게 예각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단 작다. 요거를 외워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각은요, 약간 뾰족뾰족해요, 많이 뾰족합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외우면. 네, 근데 정확한 건 0도보단 크고 90도보단 작다가 되면 예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둔각 볼게요. 자, 둔각은요, 일단 약간 되게 뭔가 넓어요, 그쵸? 얘는 약간 되게 좁고 막 그랬잖아요. 넓고요. 얘도 범위를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y라고 했을 때, 둔각의 각의 크기가 y라고 했을 때, 둔각은요, 우리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으셔야 됩니다. 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둔각은요, 우리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단 작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모양은 약간 조금 넓게 벌려져 있는 게 둔각입니다. 어떻게 넓게? 90도보다는 넓게. 대신 우리 평평해지지는 말자. 이런 느낌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 평각하면 평각은 180도고 180도는 약간 평평한 애다. 이렇게 평평한 애. 네,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180도라는 소리고 180도면 평각이다.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직각은 90도다. 이렇게. 그리고 직각 표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 네모 만드시면 된다고 했어요. 어느 방향에 있든 이런 식으로 네모를 만들어주시면 직각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예각은 범위를 외우셔야 돼요. 0도보단 크고 90도보다는 작다. 그게 예각이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엄청 약간 뾰족하네. 그런 애가 예각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둔각. 둔각은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알아줘야 되는데 90도보단 크고 180도보단 작은 게 둔각이고 약간 좀 넓게 벌려져 있는 게 둔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범위들을 외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다 지우고요. 우리 교각하고 막꼭지각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워주고 왔고요. 우리 교각부터 볼 건데요. 교각이 뭐냐? 일단 교각을 보시려면 우리 두 직선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직선 한 개 그렸고요. 직선 하나를 또 그려야 되는데 이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그쵸?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뭐라고 했죠? 그쵸? 교점이라고 했죠? 자, 이때 생기는 우리 4개의 각이 있습니다. 얘를요, 우리 교각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해서 다시 바꿔줬어요. 자, 교각을 다시 설명해보면요. 일단 두 직선을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어줍니다. 그어줬을 때 생기는 총 4개의 각을 교각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막꼭지각을 볼 건데요. 우리 교각에서 봤더니 서로 마주보는 각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각 B랑요. 여기 있는 각 B랑 각 D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쵸?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우리 막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A하고 C, 각 A와 각 C도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도 서로 막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막꼭지각의 성질에 대해서 봐볼게요. 일단 막꼭지각은 마주보고 있는 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꼭지각이라고 했고, 이 마주보는 애끼리 뭐 각 A와 각 C가요. 각 A와 각 C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막꼭지각이겠죠? 둘이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꼭지각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고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게 우리 막꼭지각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각 A와 각 C도 막꼭지각이어서 크기가 똑같으면 각 B와 각 D도 막꼭지각이니까 D부터 썼네요. 자, 크기가 똑같겠죠? 그쵸?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다시 쭉 한 번만 다시 설명해보면 우리 교각은 두 직선을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어준 다음에 생기는 총 4개의 각이 교각이라고 했고, 우리 이때 마주보고 있는 각이 우리 막꼭지각이다 라고 하고요. 막꼭지각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 걔네들끼리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막꼭지각이면은 크기가 서로 똑같다 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또 지우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요, 직교, 수직이 등분선, 수선의 발을 나갈 건데요.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 끝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일단 2개의 직선을 그려봤습니다. 2개의 직선이요, 우리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렸고요. 자, 이 2개의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각이 있죠? 요만큼의 각이요, 지금 90도래요. 그래서 제가 직각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90도. 자, 요럴 때 두 직선끼리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가 90도면요, 두 직선은 서로 직교이다 라고 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요, 기호로 나타내면
우리 직선 AB랑 직선 CD가 있죠? 직선 CD랑 서로 직교한다 라고 씁니다. 이게 직교한다의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 직교도 있지만 똑같은 말 하나 더 있어요. 뭐 있냐? 수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쓰이는 요 수직입니다, 여러분. 자, 직교랑 수직이랑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직도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가 90도, 즉 직각이면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고 수직 표현도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교랑 수직은 같은 뜻이어서 우리 왔다 갔다 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이때 직선 AB가 있습니다. 직선 AB는요, 우리 직선 CD에 참 더럽네요, 쓰는 게. CD에 우리 수선이다 라고 했어요. 수선. 자, 그냥 한 직선을 골랐을 때 다른 한 직선의 수선인 겁니다. 네, 요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보면 우리 직교한다 라는 뜻은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가 90도다 요런 식이다, 90도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직교한다 또는 수직이다 라고 하고 표현은 이렇게 쓴다 라고 했습니다. 얘랑 수직이다 또는 얘랑 직교한다 라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직선에 수선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예시로 직선 AB는 직선 CD의 수선이다 라고 적어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여기 내용 잘 아셔야 되고요. 이게 완전 기초여서 그렇지 이거 바탕으로 점점 쌓아나가는 겁니다, 수학이. 네, 기초 탄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조금만 이렇게 정리하고 수직이등 분선을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왔고요. 자, 수직이등 분선 하면요. 요 수직은 아까 전에 배웠죠? 그쵸? 두 직선이 지금 서로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가 90도면은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그때 그 쓰는 수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수직이면서 뭔가를 이등분하는 선 같아요. 이거를 약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 정도 유추해보고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직교 또는 수직 설명을 해드릴 때 직선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근데 직선이 아니라 선분일 때도 선분과 선분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가 90도다 라고 하면 걔도 마찬가지로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 헷갈려 하실까봐 설명을 또 다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직이등분선 볼게요. 자, 수직이등분선은요, 제가 선분 AB랑 직선 L을 그려봤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수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수직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선분 AB랑 요 직선 L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되면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직선 L 있죠? 직선 L이 선분 AB를 정확하게 2등분하게 되면요. 이 선은요, 바로 수직이등분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수직이면서 한 선분을 2등분하면은 바로 수직이등분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이게 책에서는요, 뭐 선분 AB의 중점 M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같은 표현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그냥 선분 AB를 딱 2등분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직교한다부터 설명을 해보면요. 직교한다, 수직이다, 같은 표현이라고 했고요. 자, 직선,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가 90도면은 직교한다 또는 수직이다 라고 했고, 표현은 요렇게 쓴다고 했어요. 요렇게요. 자, 그리고 한 직선은요, 한 직선의 수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은요, 수직이면서 우리 선분 AB랑 직선 L이 수직이면서
네, 만났을 때 직각을 이루면서요. 요 직선 L이 선분 AB를 정확하게 이등분하면 그게 바로 수직이등분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가운데가 여기 선분 AB랑 직선 L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 M이라고 두면요. 선분 AM하고 우리 선분 BM의 길이가 서로 똑같겠죠. 그쵸?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네, 요 정도를 아실 수 있겠고요. 저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또 그려봤고요. 자, 이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선의 발은요. 직선 L이 있고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면요.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직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수학에서는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야 됩니다. 직선에다가요. 네, 요거는 위에 있지 않은 겁니다. 점이요.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요. 점 P에서부터요. 우리 직선 L까지요. 제가 수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선이요. 자, 수선을 긋게 되면요. 우리 직각이 생긴다고 했죠? 자, 아까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수선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요 점이 생깁니다. 그쵸? 이 점을 제가 H라고 하면요. H는 수선의 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직선 L이 있어요. 직선 L이 있고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습니다. 자, P에서부터 우리 직선 L까지 제가 수선을 그렸습니다. 수선이니까 우리 직각 표시를 해줬고요. 이때 요 수선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교점이 수선의 발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아시면 되는데요. 자, 점하고요.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는요. 일단 점에서 직선까지 그릴 수 있는 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엄청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이때 요 무수히 그릴 수 있는 길이의 선 중에서 가장 짧은 선 있죠? 가장 짧은 선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요. 가장 짧은 선은 선분 PH가 됩니다. PH요. 이게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고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서. 그래서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선분 PH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길이를 구하자 라고 하면은 얘와 얘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게 요거인 거고 선분 pH. 네, 요 정도만 아시면요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 그래서 생각보다는 짧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렵진 않으셨죠? 혹시 모르는 게 생기시거나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었다 라고 할 때는요 저한테 꼭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설명한 거를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미 배워왔던 사람이잖아요? 배웠던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 제 설명을 보면요. 당연히 쉽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성실히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꼭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되면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편하게가 아니라 쉽게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답변을 꼭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진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늘 하던 거 있죠? 늘 하던 게 아니죠. 첫 영상에서 한 번 얘기했죠? 네, 꼭 개념 문제 풀어보시고 오답 나오시면 오답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글씨체 예쁘게 쓰세요. 갑자기 하는 말이지만 글씨체 열심히 예쁘게 쓰셔야 됩니다. 네, 예쁘게 해가지고 오답 노트 작성하시고요. 우리 유형 문제에도 꼭 손을 다뤄보셔야 돼요. 최대한 오늘, 당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형에서도 오답 나오면 꼭 오답 노트 쓰자. 입니다. 자, 그럼 전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잔소리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은 안녕!